리치써니님, 미상 임차인이 가족으로 판단되면 방문 시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아무래도 만약에 임차인이 있긴 한데 가족이야. 그러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질문에 대한 내용보다도 좀 자세, 태도, 눈빛, 표정 요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야, 이거를 공개 방송에서, 그죠? 그죠? 당당하게 물어봐야죠. 그죠? 예. 당당하게, 위상 임차인인 걸 떠나서, 이제 가족인 걸 떠나서, 가족 간에도 요즘에는 당연히 공짜로 빌려주는 가족들이 흔한가요? 여러분, 흔치는 않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반드시 경계를 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공짜 없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혀 그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걸 요즘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임차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어, 이 집을 낙찰을 받으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선생님, 그 보증금 지금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전액 배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손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의 바른 자세로, 존중해 드리면서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예, 이게 만약에 내가 벌써 불편한 마음으로, 이분이 가족인데 과연 얘기해 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얘기하면 벌써 상대방도 불편해서 더 얘기 안 해줘요. 내가 오히려 그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심리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심리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심리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끔 나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옛날에 우리 오빠 만나거나 여자친구 만날 때 기억나요? 우리가 첫사랑이 잘 안 이루어지고 뭔가 짝사랑하면 잘 안 되는 게 뭐야? 그게 내 마음이 벌써 상대한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나서 이게 상대편이 만약에 고수면은 아이고 저 연애 경험이 없구나. 그래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다가오겠지만 서로 경험이 없으니까 어때요? 쟤 왜 이렇게 쭈뼛쭈뼛해? 쟤 왜 이렇게 리드를 못해? 쟤는 왜 그럴까? 쟤 나 좋아하는 거 맞아? 괜히 오해만 한다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소시적에 오빠도 만나보고 동생도 만나보고 다 해봤잖아. 다 아는 얘기 아니요. 인생 별거 없다, 여러분. 그거 다 어디를 가도 다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야, 여러분. 예? 리치스터님, 그쵸?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민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상담 때, 에어비앤비 사업 추천해 주셨는데, 시간 때문에 자세히는 말해 주셔서,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글쎄요. 이게 지금 또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상담 때, 이거 회원님이시잖아요. 예, 다시 이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예, 다시 자세하게 1대1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대1로. 이거 또 간단하게, 또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토요일이라서. 자, 박철현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하면 세금 77% 먼저 내고 내년 5월에 환급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70%에 대한 양도세 적용이 되지 않죠. 이게 단기 매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벌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요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 요율로 그냥 바로 내는 거지. 일단 77% 내고 나중에 환급 받는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그때 그냥 바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이유님, 거리가 먼 지방아파트 경매 임장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요? 갈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데, 그렇군요. 예. 갈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면 사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호갱노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조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드시 중요한 건 요렇게 부동산이 막 조정이 됐다가 또 급반등했다가 요런 시장을 어느 지역은 또
괜찮은데 그 옆에 동네는 또 안 좋고 요런 게 지금 막 난무하는 요런 시장에서는 현장 조사가 반드시 생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 조사를 꼭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물론 그냥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초보자들이 그냥 아파트가 쉬우니까 온라인의 내용만 검색하고 입찰 들어가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분들도 또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납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상담들 사실 제가 많이 받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이게 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음가짐. 내가 이걸 통해서 그래도 단기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뭐 그냥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뭐 과자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이런 거를 매입하는 건데 이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온라인으로 조사가 좀 어느 정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게 쉽게 너무 이렇게 생각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우리 아이유님께서 아이유시네. 그 가수 아이유? 그죠? 예, 야유님께서 조금 더 다시 마음을 고쳐서 현장까지 가서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작은 돈을 버는 게 아닌데 이거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힘들어요. 물론 너무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 안 되면 연차라도 내서 시간을 내서 꼭 그렇게 움직이시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되는 집은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아이유님 화이팅 하시고 조금 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일상의 다큐님. 경매 배당에서 선순위와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있고 등기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 날짜라면 어느 쪽이 먼저 배당되나요? 임차인인지 세금인지. 자, 선순위 전입이 있고 확정일자는 있다고 했는데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 질문은 배당 요구했을 때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세금보다 임차인이 돈을 먼저 받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모두 100% 인수해야 돼요. 근데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 세금들이 먼저 받아갑니다. 임차인보다. 배당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뭐만 먼저 받아가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밀렸던 돈만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선 전입일자가 확정일자보다 늦는다면 전입일자 날짜 이전에 밀린 걸 먼저 받아가요. 이게 초보자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거 몰라도 돈 버는 거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근데 요거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일상의 다큐님은 이해될 것 같은데 요거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배당 요구했을 때와 배당 요구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최인성님 8년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요. 나가려고 해도 임대인이 승계할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승계자는 구해지지 않고 임대인의 보증금 돌리기 막을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자,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지만 아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승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계약 기간이 존재할 거예요. 올해 12월까지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가 봐요.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승계자를 만들어 놔야 나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번 달까지만 원래 살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이런 중간 애매하게 가지도 못하고 있자니 이 사람 사정도 봐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착한 마음으로 혹시 이 얘기를 하신 거라면 그거는 일단 그건 그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누구예요? 이 주인분의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타깝지만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매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그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좋은 마음으로 1년, 2년 기다려주다가는 주인 입장에서도 마음을 놓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3년, 5년, 10년 동안 거기에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나는 그 돈이 묶인 상태로 얼마나 또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또 아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그래서 우리 최인성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경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경매 진행을 해서 경매 진행한다고 바로 다음 달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10개월 정도, 1년 정도가 걸려야지 해결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고민할 게 없고 지금 만기가 됐는데도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진행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가 계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내가 점유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제이스키님 57일째, 행복한 부자부자님 716일째. 좋습니다. 네, 양님, 시골 부모님 집 대문 바로 앞에 도로가 없어서 도로 소유자에게 지분을 매수해야 할 상황인데 협상이 되었을 경우 등기부에 올릴 때까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하죠. 그 지분으로 매입을 했으면 매매 계약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제 등기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등기 처리라면 등기부에 지분권자 몇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냥 이런 제가 얘기한 대로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예. 이게 아마 그 앞쪽에 있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앞쪽에 있는 사람하고 두 분이 그냥 계약을 한 거라면 사실 그냥 뭐 잔금 납부하고 뭐 큰 비용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도로니까. 그러면 그런 거 납부하고 그냥 등기소 가서 그냥 민원 접수 창구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그쪽 상대방의 어떤 근저당이나 도로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가압류나 뭔가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등기 내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양님이 또 그런 공부가 안 돼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둘이 그냥 진행하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뭐 중개사님한테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법무사님께 잠깐 아주 간단한 업무거든요. 법무사들한테는. 그래서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의뢰하면 충분히 이거 조치해 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뭐 꼭 지분을 매입하는 거 말고도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예, 그래도 지분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자, 민미님, 네, 다시 전화상담 신청으로 1대1로 여쭤봐 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하하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예, 규제지역 빌라를 취득세 8.8%라도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부동산이 이렇게 조정을 만나고 폭등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이 우리가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을 지금도 왜 규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규제지역을 지금 이 순간에도 왜 이렇게 끝까지 규제하고 있을까요? 이 규제를 풀었다간 또 치열하게 오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선.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만으로도 8.8%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매입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문가반 수업 때 그게 우리 11기가 언제 했더라? 여름께였던 것 같아요. 맞아. 작년 여름이었는데 그때 우리 전문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용산에 갔었습니다. 용산에. 그때도 규제 지역이었죠. 그래서 뭐 후암동부터 뭐 효창동 뭐 여기저기 용산 일대를 조사를 했었어요. 네,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좋은 매물이었어요. 나홀로 아파트인데 평수도 컸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 4억만 주면은 갭으로 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몇 개월 지났을까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2억 3억 올랐어요. 지금 그 사이에 2억 3억 올랐어. 예? 여러분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더 오를 거라니까? 더 오를 거라니까요? 여러분 용산구는요.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곳이 아니고 전혀 다른 레벨의 도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쪽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성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강남구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도 관악구에 살면서 아우 강남구 너무 비싸 어른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단 말이야. 더 오르겠어? 아 이거 웬걸 시간이 지날수록 관악구하고 강남구의 가격은 점점 벌어지는데 이거 어떡할 거? 예? 여러분 그죠? 용산구 과연 미래 용산구 어떻게 바뀔까요? 그 바로 밑에 붙어있는 여의도 그 여의도 바로 밑에 붙어있는 노량진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규제지역은 규제지역인 아직도 규제지역인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규제지역도 다 풀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못 풀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는 이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SNS가 이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런 팩트에 대한 걸 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만 듣고 그냥 아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삼삼오오 알면서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었지 대부분은 그런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지면서 옳은 선택을 못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얼마나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좋은 질문했어요. 이거 호호하님 굉장히 좋은 질문했어요. 취득세 8.8%를 내더라도 그 물건이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뭐 과감하게 내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그죠? 자, 네. 보민TV님, 네, 멘토님, 숙박업소는 어떻게 현장 조사해야 하는지 팁 하나 알려주세요.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는 뭐 현장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것도 뭐 많은 방법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일단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장님을 만나야 돼요. 뭐 직원분도 나쁘지 않고 사장님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어쨌든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반드시 몇 분을 만나야 됩니다. 몇 분을 만나봐야 되는 이유는 이 관점과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경험치가 다르시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의 범위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좀 많이 얻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또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역의 손님들은 대부분 어떤 부류의 손님들이 오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캐치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출장 손님이 많은지 그다음에 관광객 손님이 많은지 아니면 연인들이 많이 오는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이게 그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동네는 어떤 전략으로 운영해야겠구나. 예, 뭐 이런 어떤 판단 서는 것들도 여러분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중개업계가 병원처럼 안과, 소아과, 뭐 치과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는 아파트 전문, 빌라는 빌라 전문, 상가는 상가 전문, 토지는 토지 전문 뭐 이런 식인데요. 이 모텔 숙박업과 관련된 것들도 이거 전문화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 주변에 항상 이런 것들은 더 점프업 하기 위해서 이 주인분들이 또 이렇게 뭐 운영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지만 좋은 가격에 누가 사겠다 그러면 팔 의도도 항상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렇게 이런 사업성을 알아요. 예, 그래서 더 큰 입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점프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개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도, 없을지 몰라도, 한 개 가져본 사람은 두 개, 세 개 가지려고 노력하는 바닥이 또 이 바닥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분한테 소개를 받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자, 마이님. 선생님, 빌라 시세 조사할 때 판다로 하면 주소를 물어보시는데 여러 번 유찰된 거면 이미 경매물건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글쎄요, 이 판다라고 조사하는 거, 그쵸? 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예, 거짓말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조금, 미안한 거잖아요. 사실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를 알 수밖에 없어. 예, 원래 이 동네 이런 거를 조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요즘에 거래도 안 되고 유독히 자꾸 저 경매 때문인지 방 3개짜리만 구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요즘에 많이 와. 중개사님이 모를까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중개사님들이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을 가망성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시지 말고 빵과 우유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크게 비싸게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준비해 가서 정말 초면에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잘 아뢰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봐요. 네, 우리 바따구따님 1235일째 네 좋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요? 글씨가 훅 넘어가 버렸네요.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김태환님, 이번에 낙찰 받았는데요. 소유자, 채무자랑 전화 자체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소유자, 채무자랑 전화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자,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왜냐면 웬만하면 소유자랑 전화할 일이 잘 없잖아요. 예?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유축컨대. 거기에 명도를 해야 되는 대상자 자체가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왜냐면 경매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냥 막 이게 연결 뭔가 자꾸 안 좋은 얘기 해야 되고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어차피 본인은 이제 경매를 당한 상황인데 이거랑 연을 끊고 싶은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감안하셔야 되고 쪽지를 붙여놓고 가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에 꽂아 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된다. 예,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강제 집행을 수순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가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입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네. 우리 굿모닝 21차 호광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일일이 답변 못 드리는 좀 양해해 주시고, 토요일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 항상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토요일이지만 또 쉬시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는 분들은 굳이 바쁘시겠지만 굳이 실시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답변을 드리니까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 항상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인사만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부자 언니, 성공미소님, 네, 가연빠빠님, 또 인사를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홍시메이크스님,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자주 뵐게요. 네, 임대웅님, 바이오맨님 또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Dreams Come True. 또 SES가 방문해 주셨네요. Dreams Come True. 그쵸? 자, 비니비님, 비니비님 정말 한결같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예, 복부인 82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갓바울님, 반갑습니다. 김민선님, 네, 좋습니다. 네, 지희정님, 감사합니다. 어제 양산에서 뭐 드셨을까요? 예, 제주 애월 고깃집 사장님 추천으로 저희가 물금 쪽에 가가지고 돼지국밥인데 우동면을 넣어주는 돼지국밥이 있어요. 거기 갔거든요. 글쎄요, 거기가 맛집인가? 그쵸? 예, 우리 또 양산 맛집을 만나지 못했던 아름다운 1박 2일의 현장 임장 여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뭐 그렇다고 되게 맛없고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양산만의 특색 있는 뭔가를 먹고 싶었는데, 조금은 아쉬웠던. 제가 이제 미리 조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도 있습니다. 예, 어제 댓글에 보니까 무슨 어디 국수집을 가라 그랬는데, 칼국수집인가? 예.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깨알같이 도움되라고 글 남겨주시고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폭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